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5월 3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그렇게 공포로 치닫더니 어느새 8천만 원을 깰 것처럼 보이다가 8,400만 원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보이는 파란색 이동평균선, 얘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고 다시 출렁거리고 옆으로 길 수도 있겠죠. 자, 이 점선, 요걸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기다가 횡보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깨지건 옆으로 가건 다시 올라가건 저는 뭐로 가든 결국은 상승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거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상승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거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확신할 수 없으면 내공 차이가 나옵니다. 그 내공은 온전히 실력에서 차이가 나죠. 전 세계 금융시장도 채권 금리가 꺾였습니다. 좀 내려왔고요. 원화가 강세였고요.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소식, 동결 소식 이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국채금리의 하락, 그들의 흔들기였다는 거. 앞으로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기의 과정에서, 그 외줄타기에서 줄을 잘 잡고 있어야 목적지까지 도착하겠죠.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연구와 공부와 R&D가 필요하겠죠. 그 기반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요. 자, 저는 코인이 더 간다는 이유에, 상승한다는 이유에 이거를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슈팅이 나왔잖아. 추세를 벗어나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강화되다가 슈팅이 나왔잖아. 그러면 추세가 돌아와야 되겠죠. 아닙니까? 첫 번째 추세의 되돌림이다.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의 강화, 슈팅입니다. 위로 섰잖아. 돌아 나가야죠. 그리고 경제 위기로 간다? 대량 거래가 터졌어? 대량 거래는 터지지 않았다는 거. 국채 금리가 요동을 쳤습니까? 아랫방향이건 윗방향이건 요동을 치지 않았다는 거. 원화 가치가 요동을 쳤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쳤습니까? 아니죠. 그럼 혼자 코인 시장만 박살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 경제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막대한 내공 속에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통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두 번째가 지급 준비율입니다. 이 기준금리는요, 일주일물 RP를 통해서 이 RP를 사고 팜으로 인해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포 시장, RP, 환매 조건부 채권. 자, 두 번째는 지급 준비율이에요. 민간 상업은행들에게 100만 원이 총 있으면 그 중에 90만 원은 대출해주고 10만 원은 은행에 짱 박아놔. 그래서 돈 맡긴 애들이 돈 찾으러 오면 주라고. 그래서 이 10만 원이 아니라 이거를 9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급 준비하는 거.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겠고요. 이게 양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총액 한도 대출, 중소기업의 대출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채권을 금융시장에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금리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도 모르고 있었어. 이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로만 알고 있지만 돈값입니다. 이 금리를 내리고 올림으로 인해서 금리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통화량은요, 금리를 낮추면 1년 미만, 3개월 미만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1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이거를 본원 통화, 그냥 종이, 그리고 3개월, 1년, 2년, 광의 통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뭐 RP도 있고요. 은행채, 채권까지 넘어가면 광범위한 것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국가 또한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돈의 중심에 바로
중앙은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은행의 총재가 예금 토큰,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CBDC가 대안이다. 중앙회랑 국가의 영내 핀테크 허브 구축하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 예금 토큰은 규제받는 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금융협회, 기축통화국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CBDC 관련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핵심.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제적 조화를 필요로 한다. CBDC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바로 국경 간 거래이다. 다시 한번 BIS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의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RTGS 글로벌 또한 공존하고 있죠. 각 섹터별, 각 국가, 대륙의 대체 불가능한 실시간 결제망의 중심에 있는 그 존재, 업체가 여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여기에 BIS 사무총장이 참석해가지고 IMF, BIS, 얘네가 함께 CBDC에 대해서 100% 재창하였죠. 리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2008년도, 9년도에 탄생을 했죠. 2008년도에 미국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냅니다. 일명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리플 CTO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팀원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가치 저당을 위해서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죠. 물론 얘는 비트코인, 즉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됐던 거기 때문에 시조새의 역할도 합니다. 이게 금의 역할을 하면서 각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과연 비트코인이 직면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50억, 100억.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50억을 넘어서 100억에 도달한다면 이더리움과 XRP와 알트코인은 어디 갔을까요?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가치 저장의 부분,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 이더리움, 그리고 파일 코인, 얘는 단순히 저장성 코인이 아닙니다. 분산형 저장 코인이 아니고요. 이거 플러스 서버에 저장을 하고요. 또는 분산된 곳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것도 통신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통신 구역인 IPFS, 거기에 대장이 바로 파일 코인입니다. 모든 CBDC, 한국은행의 지금 총재 또한 CBD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CBDC의 영지식 증명, 거기를 입히는 게 바로 Gcash입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하나. 자,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결제용 코인 중에 대장이죠. 하나하나가, 이 도지 뒤에는 머스크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사업부에 단지 스페이스X, 그리고 X, 트위터, 테슬라, 여기에 결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부에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작은 소행성 하나가 그러니까 환산이 불가능해. 1000경 달러인가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지구 총 GDP의 몇백 배, 몇천 해, 몇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주를 선점한 게 스페이스X거든요. 이 모든 사항들을 저는 저의 멤버십의 하나하나 영상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름 끼치고 박수를 치고 퀄리티와 질이 압도적으로 다르죠. 오셔가지고 제대로, 지금 영상 또한 값어치가 무척 뛰어난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유튜브 영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멤버십에는 지금 하나하나 영상에 담겨 있다는 거, 차원이 다른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된 유튜브 구독자님이신데 제 영상을 다 보시고 계셨는데 멤버십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하루하루 선물 같은 영상을 만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선물 같은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XRP 라스베가스, 세계 최대 규모의 XRP 컨퍼런스 2024년 5월 3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업계 최고의 리더, 개발자, 정책 입안자와 함께하는 블록체인 웹3 컨퍼런스입니다. 여기 참여했던 연사들,
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크리스토퍼 지안 전 CFTC 의장이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바로 창시자입니다. 여기 자금을 댔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센추어죠. 이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오늘 제가 멤버십에서 선물 같은 영상을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서 확장을 했거든요.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들이 뿌리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심장에 리플도 있고 단순히 지금 리플 이야기는 리플을 분석하다 보면 비트코인도 보이고요. 섹테블 대장코인들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 범지구의 오장육부의 지배자거든요. 걔를 이해해야 다른 코인들 또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에 섹테블 대장코인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리플은 연예인 걱정이다. 그 자료를 제시해 들었습니다. 쩐주는 정확히 같거든요. 그들이 이사하고 있다는 거. 토네이도의 대형 우박 쏟아져 중국 광저우 초토화. 보이시죠?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를 강태한 토네이도와 우박으로 일대 건물들이 파손되었다.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냥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 기술들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상황에서 수도권 상과 초토화, 반값 경기에 쏟아진다. 고금리, 공실 장기화 직격단이다. 1분기 경매 1년 새 2배로 증가하였다. 이거는 비단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전 세계가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몸살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는 뛰어있죠. 성장률은 정체가 되어 있죠. 일명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내 연봉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올라가. 실질 소득이 국가 입장에서 줄어든다는 거죠. 국가라고 한다면 가계, 기업, 정부일 겁니다. 이 와중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로봇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어요. 직접 진짜 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겠죠. 이미 인공지능이 오면서 소프트웨어 혁명이 오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 오겠죠. 경제는 또한 위기가 불어닥칠 겁니다. 퍼펙트 스톰. 2008년도에 위기는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엄청난 버블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꺼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불어닥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은 과연 99%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리, 더 빈약한 자리, 더 빈곤해지는 자리, 극심한 가난에 찌달리는 자리, 아니면 1% 초토화에 울트라 부자에 합류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제대로 완주해야 1%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